이혼하려고? 그럼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데 재산을 딱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 막 현금 뽑아서 다 써버리고 누구 줘버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미리 잡아두는 절차예요. 안녕하세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혼하는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 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꽤 빨리 이혼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가사조사하는 데만 뭐 6개월, 뭐 길게는 8개월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투는 문제가 첨예할수록, 그리고 그게 자녀 문제거나 재산 분할 문제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 1심에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3년 정도 걸렸던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이게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 그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선임하고 소장 작성해서 넣는데 일단 시간이 걸리고, 빨리 넣는다고 해도 소장 넣고 한 달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빨리 보내오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소장을 받고 뭐 고민을 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라고 답변할지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한 달은 줍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지나고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일을 잡고 뭐 무변론 승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을 주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소송에 응할 생각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한 달 안에는 답변서를 보내오게 마련이거든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답변서 한 달 뒤에 보내오면 그로부터 첫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거든요. 첫 기일 잡히고 뭐 조정으로 갈지 앞으로 소송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다투는 부분 좀 정리하고요. 재산 분할 문제, 그 다음에 양육권 문제, 그 다음에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자료를 누가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다투게 되거든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뭐 유책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시간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양육권 문제 되는 경우에 아이 누가 키울 건지, 그러면은 가사조사해야 되죠. 아이가 의사소통 가능하면 아이 면담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가사조사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뭐 당사자가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사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무한정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 문제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 그러면은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 조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법원 허가 나가지고 보내면은 그 회신 오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기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도 할 때 있으니까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아파트면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특정을 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우리 의뢰인들 아파트에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빌라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 땅 있는 거, 뭐 토지 어디 뭐 건물 있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다투는 경우에는 감정을 하게 돼요. 그럼 감정 신청하고 그 결과 뭐 보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재산 목록을 특정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양육권 문제도 결부돼 있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한정없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다, 이거는 이혼 안 하려고 막 차일피일 미루고 부부 상담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정없이 또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걸리는 거. 그리고 막 1심 판결 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심 판결 나서 오케이 다 쟀다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 해주고 양육권 누가 가져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2심 또 누가 항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응해야 되잖아요. 항소심 갔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항소심에서 끝나는데 이혼 안 하고 싶은 분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5년씩 6년씩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원의 절차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 변호사들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우리 의뢰인 일 빨리 끝내드리고 다음 사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원은 정확하고 나중에 이걸로 서류 송달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일 처리가 빠르지 않아요. 법원의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판부마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막 이런 초스피드 인터넷 시대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막 팍팍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싸움에서는 진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마음 강하게 먹고 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데 조급한
마음 먹으면 안 내어줄 것도 내어주게 되거든요. 물론 이혼 사건이라는 게 꼭 반드시 뭘 내어주고 받고 얻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집중하는 싸움은 아니지만 그만큼 조급해진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요소들이 생긴다거나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송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만약에 보전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전 처분 아시죠? 가압류 가처분 하는 건데 내가 이혼 소장 넣기 전에 배우자가 자기 재산 이혼하려고? 그럼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데 재산을 딱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 막 현금 뽑아서 다 써버리고 누구 줘버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미리 잡아두는 절차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장 넣고 보전 처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전 처분은 보통 소장을 넣기 전에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전 처분도 시간이 걸려요. 신청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공탁도 걸어야 되고 보증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서, 왜냐하면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잡아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공탁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험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납부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하게 되면 등기소에 또 축탁도 해야 되고 막 여러 절차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보전 처분하는 시간까지 하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에 이혼 소송에서 다 승소했어. 좋아. 상대방 항소도 안 했어. 딱 했는데 재산은 분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잡아놨던 그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해서 재산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파트 경매 붙이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아니라서 긴 호흡으로 마음 강하게 먹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 보통 보전 처분 됐습니다 하면은 막 승소한 것처럼 좋아하시던데, 제가 그럼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 마음 강하게 잡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설정,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